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소재한 빌라이고요. 신탁 공매가 진행이 되는데 7채의 물건이 한 번에 일괄 매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차익은 3천만 원 이상은 다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공매 물건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행꿈사에서 사목 프로젝트 진행하는 빌려원입니다. 오늘은 사목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을 하셨던 행꿈사의 회원님들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목 프로젝트 강의를 수강하신 7분이 한 번에 의기투합해서 7개의 빌라를 한 번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먼저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소재한 빌라이고요. 이 빌라가 신탁 공매로 나왔습니다. 신탁 공매가 진행이 되는데 7채의 물건이 한 번에 일괄 매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탁 공매 물건을 검색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주소를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주소 끝부분에 왜 6건이라고 있죠. 네,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 6건이면은 6건일까요? 6건보다 더 많을까요? 7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집원 주소 하나랑 그 다음에 왜 6건이니까 총 7채의 물건을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왜 6건, 왜 1건 이 부분을 좀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7건의 물건을 얼마쯤에 매각할까? 감정평가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7채의 빌라가 23억이 넘어가려면 한 채당 적어도 2억 4천만 원 이상에는 감정평가가 되어야 되죠. 실제로 감정평가된 금액은 2억 3,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가 떨어지고 떨어져서 반의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입찰한 금액이 23억이 넘어갔는데 반이면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한 12억입니다.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8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채의 빌라를 8억 원대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었고요. 이 당시에 이 물건을 봤을 때는 제가 한 번에 다 입찰을 해가지고 사목 프로젝트를 생각보다 빠르게 끝냈습니다. 라는 영상을 만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사목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사목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을 하면은 제가 추천 물건을 거의 2주에 한 번씩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천 물건으로 회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그 걸림돌이 일괄 매각이란 겁니다. 일괄 매각이랑 그리고 개별 매각. 요거의 차이가 큰 게 어떤 것일까요? 개별 매각은 각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매각은 전체 물건을 한 명한테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매각 물건은 각 물건의 소유자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매각은 소유자가 단 한 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자 한 명이 7채의 물건을 전체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7채를 다 낙찰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취득세 중과도 부담이 될 뿐더러 자금도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탁회사에 부탁을 좀 했습니다. 혹시라도 개별로 매각을 할 수 있을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은 안 된다 했죠. 네, 안 된다 했는데 회원님들이 각별한 노력을 또 들이셔가지고 일괄 매각 물건을 개별 매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회원님이랑 저랑 소통을 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설득을 한 그런 좀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낙찰받은 수익이 얼마 냈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네. 7명이 8채의 빌라를 각각 한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거래됐던 금액들이 이렇게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 유사한 면적의 빌라들이 거래되는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다 70제곱미터가 넘어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 유사한 면적들의 최근 실거래가 23년도부터 24년도의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조금 높게 거래된 것들은 2억이 넘어갑니다. 네, 같은 동네에 있고요. 여기가 공도읍 만정리라는 곳에 소재한 빌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한 2년 정도 가까이 지난 상태인데 여전히 차익은 3천만 원 이상은 다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공매 물건 어떠신가요? 네. 입찰을 한번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만 하시면은 풀피 투자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었으니까 만약에 혼자 낙찰을 받으셨다고 해도 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이 온비드상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물건을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최근에 또 바로 옆에 수익을 좀 알차게 낼 수 있는 빌라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물건은 공매긴 공매인데 신탁 공매는 아니고요. 소유자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재산 공매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네, 물건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평택시 용이동, 평택에서 거의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징이 경부고속도로 안성RC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스타필드 안성이 있네요. 그리고 일자리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가 바로 차로 한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단지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곳곳에 있는 이런 지역에 빌라가 한 채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감정가가 3억 한 1천만 원대, 3억 1천만 원대에 감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저 입찰가는 2억 5천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최저 입찰가에 입찰을 하셔도 한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입니다. 실거래를 보셔야 되죠. 실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를 보니까 23년도에 2억 9천만 원대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여전히 2억 9천만 원대에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4천만 원 정도 이상은 차익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보이고요. 21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1년도로 가보니까 실거래가 3억 초반대까지 있습니다. 3억 3천만 원 가까운 금액에도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5천만 원대만 입찰을 하셔도 거의 차익을 7천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물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 어떠신가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빌라긴 하지만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다면 입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대부분의 경매 물건들, 특히 빌라가 많이 나오는 서울의 화곡동, 은평구, 송파구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는 지금 보시면 온비드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상의 권리를 보니까 가장 빨리 설정된 게 금전환권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보겠습니다. 전입신고일을 보니까 금전환권 등기 설정일보다 더 늦습니다. 공부를 하신 대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임차인 대항력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수할 보증금도 없고 안전한 물건이죠. 그래서 입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넓게 경쟁은 좀 떨어뜨릴 수 있는 포인트의 물건까지 접근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공매도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온비드 공매의 매력, 그 다음에 사목 프로젝트를 실제로 입찰을 하셨던, 사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은 사례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